책 읽기 좋은 날 북새입니다. 지난 시간에요. 가슴이 시키는 일 첫 번째 이야기 했고요. 이어서 이번 시간에 두 번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분이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시는 전 세계 유명한 분들의 얘기를 여기에 담으면서 생각 더하기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좀 더 많이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공감이 갔던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리더가 되는 방법. 특히 나는 어떤 조직의 리더이거나 또 CEO이거나 경영을 하거나 팀장님이시거나 이러신다면요. 특히 더 이 영상을 더 집중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멋진 리더가 되는 방법. 첫 번째, 모든 걸 주기보다는 열망을 심어줘라. 영화 홀랜드 오퍼스에서 이런 대목이 나온다.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하고픈 음악 선생이 어느 날 스스로 재능이 없다고 오케스트라 탈퇴서를 제출하려고 온 학생과 이런 대화를 나눈다. 탈퇴서라. 그래, 넌 왜 음악을 하는 거지? 음악을 하면 재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니까요. 그런데 전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넌 재미가 아니라 악보만 보고 연주하려고 하는구나. 악보가 음악의 전부라고 생각하니? 악보를 보지 말고 한번 연주해봐. 넌 잘할 수 있어. 스스로 못 믿을 뿐이지. 다시 해보렴. 눈을 감고 노을을 생각하면서 연주해보렴. 끝내 학생은 실수도 하지 않고 완벽한 연주를 해냈다. 음악 선생은 학생에게 일일이 연주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대신 학생의 가슴 속에 열망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생텍쥐페리도 열망의 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등의 일을 하지 마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하나에서 10까지 다 가르치고 지시하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게 현명한 일이다. 두 번째, 능력을 발견해주고 권한을 줘라. 중국사에 유명한 인물이 많았지만 공자나 관우에 버금가는 인물이 바로 제갈량이다. 그가 그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요인은 뭘까? 타고난 능력도 있겠지만 그의 능력을 발견해주고 키워준 멘토인 유비를 만났기 때문이다. 제갈량은 시골 한가한 곳에서 농사를 짓고 노래를 즐겨 부르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능력을 알아본 유비가 20살이나 어린 그에게 삼고초려 책략가로 일해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한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고 더군다나 3번이나 찾아와 부탁한 유비를 외면할 수 있었겠는가? 제갈량은 유비 밑으로 들어갔고 유비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서 일했다. 누군가가 나의 능력을 발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다. 또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권한을 준다면 의욕에 불타오르고 일에 탄력이 붙는다. 만약 리더의 자리가 주어진다면 아랫사람을 믿고 일을 맡겨야 한다. 직접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하나에서 10까지 혼자의 힘으로 다 처리하다 보면 결국 스스로 지치고 남의 능력까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조직은 정체되고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 아랫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믿음을 줘야 그들에게서 자발적인 동기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다. 자신의 일을 그 누군가가 대신해 준다면 자신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을 불러줘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길 원한다. 이름은 곧 자신의 존재감이며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의 출발점은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된다. 선생님은 내 이름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선생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기분이 어떠한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대우해준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의 이름을 또 기억해주고 불러준 사람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고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이름의 효과는 동물의 실험에서도 나타났다. 영국 뉴캐슬대 연구팀은 젖소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매일매일 불러줬다. 그랬더니 이름이 없는 젖소보다 우유 생산량이 많아졌다는 걸 밝혀냈다. 이처럼 이름을 불러주는 건 자존감과 안정감을 높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건 용맹함과 야망이 한몫을 했지만 그건 못지않게 부하의 충성심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하들의 이름을 외우고 전장에 출정하기 전에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줬다. 알렉산더가 이끄는 4만 명의 군사는 한 평원에서 20여만 명의 페르시아 군사와 마주친다. 수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불리한 상황이었다. 알렉산더는 수적으로 열세하지만 군사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용기를 이끌어낸다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자존감과 용기를 끌어내는 방법으로 병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해 주었다. 포틀로메오, 당신의 용맹을 난 기억하오. 텍서포스, 당신이 있어서 나는 든든하오. 맨난드로, 이 전쟁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당신의 승리로 만드시오. 만다텍스, 자신의 이름을 호명될 때마다 병사들의 눈빛은 달라졌고 스스로 이 전쟁의 리더가 되었다. 결국 승리는 알렉산더 군사들의 것이었다. 지금 크게 세 가지였죠. 정말 나는 단 한 명이라도 이끌어야 되는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첫 번째, 모든 걸 주기보다는 열망을 심어줘라. 두 번째, 능력을 발견해주고 권한을 줘라. 세 번째, 이름을 불러줘라. 이 세 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게 사실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셋 중에서 하나라도 이건 내가 당장이라도 실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좀 더 멋진 리더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